그런데 이 좋은 제도를 둘러싸고 실손보험금 분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해서 지출한 의료비는 실손보험의 보상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험회사들이 계속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해서 지출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실손보험 약관에 들어오기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도 그 조항을 적용해서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법은 사업자, 그러니까 보험사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약관을 불공정하게 해석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본광고는 생명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고일로부터 1년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지급 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1세대 실손보험부터 2025년 현재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손보험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조건입니다.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실손보험에서 보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비급여 의료비 역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것입니다. 즉 비급여 의료비 역시 급여 항목처럼 국민건강보험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개념입니다. 다만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주지 않는다 뿐이죠. 이렇게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조건이 국민건강보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보험회사들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이기 위한 것이죠. 지출한 의료비 중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의 일부를 부담해주기 때문에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지출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환자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면 될수록 보험금 지급 규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에게 비급여 의료비가 발생했고 그 비용을 보험회사의 실손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라면 급여 항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의료비는 병원이나 의원에서 해당 의료비를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급여가 적용되는 의료비에 비해 고액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들은 실손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 행위를 받고 그 비용을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해 조사하고 어떤 경우에는 치료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실손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특히 안과의 경우에는 한동안 백내장 다초점 렌즈 수술로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비인후과는 코 호흡을 편하게 해주면서 성형 효과도 얻을 수 있는 비밸브 수술로 수익을 올렸고 산부인과는 하이프 시술로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들 비급여 의료 행위가 실손보험의 비급여 의료비 보상을 활용한 것임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실손보험금 분쟁은 비급여 의료비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의료비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의료비가 바로 그것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1항을 보면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항을 보면 1항에 따라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 일부 부담금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때 본인 부담 상한액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정한다고 3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본인 부담 상한액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본인의 소득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줄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복지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제도를 둘러싸고 실손보험금 분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해서 지출한 의료비는 실손보험의 보상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험회사들이 계속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여러 건의 소송이 있었지만 분쟁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대법원 판결이 없었고 각급 법원의 판단이 제각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볼 두 판결을 보면 각급 법원이 같은 사안에 대해 얼마나 다른 판단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위 재판에서 실손보험 가입자가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해서 지출한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결국 실손의료비보험 가입자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의료비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창원지방법원 제3-2 민사부의 2023년 9월 14일 판결을 보면 앞에 안내드린 판결과는 완전히 다른 입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판결은 한 사건의 1심과 2심 판결입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한 1심과 2심의 판단이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이렇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해서 지출한 의료비가 실손보험 보상 대상이 맞는지 아닌지를 둘러싼 분쟁이 계속됐습니다. 위 밑줄 친 부분처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 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이 가능한 금액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약관에 들어오기 전에 가입한 실손의료비보험 1세대 가입자인 경우에는 앞에서 살펴본 2심 판결처럼 소비자가 승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규정은 보험사별로 제각각이었던 실손보험 약관을 금융감독원이 2009년 10월 표준약관을 발표하면서 하나로 통일했을 때 약관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들은 이 규정이 아직 약관에 반영되지 않은 1세대 실손보험 계약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지출한 의료비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그 부분을 보상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약관에 들어있지도 않은 조항을 적용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보험 약관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것이죠. 하지만 2024년 대법원은 이런 경향을 뒤집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약관에 들어오기 전에 체결된 1세대 실손보험 계약의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그 초과한 의료비를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앞서 살펴봤던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1심 법원과 같은 입장입니다. 즉 실손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금액은 소비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의료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비자가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약관에 반영되기 전에 체결된 1세대 실손보험 계약에도 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도대체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요? 그동안 소비자가 부담한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도 실손보험 보상 대상이 맞다고 판단했던 법원들이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제시한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관의 내용은 계약 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고객 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해야 한다. 즉 고객 보호의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을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를 기준 삼아 이 사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상법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보험 가입 당시 약관에는 존재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들어온 규정이 소비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것이라면 적어도 그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그 규정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월 25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이 판결에서 하급심 판결들과는 다른 법리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약관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약관 조항의 문헌이 갖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약관 조항이 전체적인 논리적 맥락 속에서 갖는 의미도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끌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해서 지출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실손보험 약관에 들어오기 전에 체결된 보험 계약도 그 조항을 적용해서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법은 사업자, 그러니까 보험사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약관을 불공정하게 해석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법 제5조에서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것도 대법원이 쟁점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 심리불속행 기각한 판결이 아닙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적혀있지만 대법원은 법령 해석의 통일을 위하여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해서 지출한 의료비는 실손의료비 보험의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적극적으로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을 뒤집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판결을 기준으로 실손보험의 보험금을 판단해야 하고 소비자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우 유감스럽지만 2에서 4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처럼 1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도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고일로부터 1년입니다.